근데 그 책이 이제 자산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학생들이 의외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취업 관련 책을 썼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없는 내용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플랜 101이라고 해서 이제 커리어 플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강의는 오래 하면 지루하다고 해서 짧게 할 건데, 연령대를 보니까 뭐 이제 대학생들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30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질문들을 다 보고 왔는데, 그 질문들을 그 강의에서 다 담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 끝나고 이제 Q&A 하실 때 여기서 없었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는데, 양이 좀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쪽에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스하고 메이트플러스 다니다가 질문 중에 이제 왜 그 자산관리회사 갔다가 운용사 갔다가 다시 왜 그 PM 쪽으로 컴백을 했냐라는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제 I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빌딩을 셋업하고 시작하는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IFC는 이제 매각이 있지만 AIG에서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에 도전한다는 의미로서 다시 그 진로를 돌아갔고요. 그 뒤에 이제 자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자격증들도 이제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뭐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보시지 못했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미국 그 친환경 인증 관련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IFC가 이제 리드 골드를 땄는데 저는 그때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보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현장이 리드 골드인데 리드는 어떻게 따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자격증들은 어떤 거를 따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도 해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뭐 항상 강조하는 저의 그 가슴 아픈 이제 대학교 시절에 그 이제 뭐 참사 같은 겁니다. 흑수저 스펙이었던 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가 어떻게 부동산 업계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가슴 아픈 건 이제 학사경고 3회 입학을 하고 연속으로 3번을 학사경고를 맞았었고, 그 뒤에 이제 뭐 고난을 겪고 이제 하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업계로 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자격증들을 다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뭐 커리어로 가게 됐냐. 제가 좀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 이제 IFC에 와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이제 IFC에 온 지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C가 준공이 되기 1년 전에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셋업을 하는 팀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IFC가 이제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커리어 플랜을 짜는 방법들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이제 뭐 제 책 요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제목이 굉장히 부끄러운 제목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책 팔려야 되니까 부자가 들어갔고, 이거는 원래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로 원래 책을 기획을 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조금 내용을 순화시키자라는 측면으로 이제 책이 바뀌다 보니까, 책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 관리에 대한 얘기고, 돈을 벌거나 뭐 그런 뭐 것에 포커스를 맞춘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나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문용어 사전인데, 이것도 제가 현업에서 제가 뭐 원어민도 아니었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었지만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이제 용어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전문 용어들은 사실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은 번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AIG라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간 뒤로 현업에서 쓰는 용어들을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흐름대로 문장 하나하고 단어 하나하고 문장 하나씩 그렇게 이제 만든 책이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외국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추가 강연을 하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직업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 업계로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 부동산 하고 있어, 직장 잘 다니시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좀 그 경향들이 뭐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직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업계에 들어오셔서 같이 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Now Plan Action and Roadmap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일할 직업들을 계획을 해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로드맵인데, 로드맵은 이제 제가 겪었던 커리어에 대한 것도 좀 설명드리고, 이거를 참고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직업을 갈지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인턴 제도나 뭐 비전공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냥 어줍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상태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것들, 그리고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직무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이제 직무가 소개되어 있지만 현업에서는 어떻게 직무가 분화되는지,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뭐 준비를 하고 업계에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겪었던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어드바이스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직업이 이제 매력적인 이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재테크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제가 어떤 잡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구독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이제 후배 중에 이제 책을 쓴 친구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돼서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책 잘 팔렸으니까 다음 책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나는 그거보다는 그냥 개인 투자로 얻는 게 더 크니까 책은 뭐 더 이상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뭐 2IFC 같은 경우에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로 일하게 되면 스타벅스의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얼마 나가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 투자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노하우를 알아서 다른 개인 투자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투자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나 한 번씩 살아가면서 이제 뭐 결혼하면 계약도 하고, 혼자 살면 월세 계약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지식들을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 쪽 업무랑 비슷한데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매출은 임대를 하면서 발생을 하고, 아까 저희가 IFC를 보셨듯이 IFC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미화나 보안, 안내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이 한 300~400명이 되고,
거기에 이제 외주업체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에 버금가는 그런 매출이 한 달에 일어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그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부동산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좀 실용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만 일단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이제 영업 위주의 성과급 제도나 뭐 사기 불법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사실 책을 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취업 정보들이 정말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뒤에 부록에 보면은 이제 업계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리스트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블로그를 하면서 그 이제 뭐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지금 그 구글 설문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이 그 자료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동산 회사의 대표님도 그런 정보를 되게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정보가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 제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제가 뒤에 제 커리어에서 이제 돈을 많이 받았던 때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루는 분야는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용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같이 업무를 하고 일하는 플레이어들이 뭐 변호사, 뭐 회계사 그런 뭐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뭐 다식하게 또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넓고 깊은 바다, 먼 바다에서 일을 하는 거고, 깊은 바다에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주거용 동네에서 보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요 가까운 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깊은 바다에 가려면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좋은 배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런 걸 갖고 가면 더 큰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투자 수익도 더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그거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르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시간이 빨리 가는데 먼저 이제 체크하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트를 하나 꺼내놓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지금 자격증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고,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경험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나의 성향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직종에 내가 맞는 거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뭐 경영학 쪽의 이제 프레임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책에서만 배웠지, 이 프레임을 나한테 대입을 한번 해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강한 게 뭔지 약한 게 뭔지 보면 이제 프레임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내부적인 거고, 이건 이제 외부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적어보시면 나중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부동산 업종에서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거를 뭐 이제 좀 적어봤는데, 사실 뭐 그냥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사실 없고 그냥 끈기 있게 오래 했던 거, 남들보다 좀 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책도 쓰고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쉬운 거지만 직접 한번
적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부동산 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과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찾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부동산 학과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비전공자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빨리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떤 거는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동산 투자나 관리 분야에 갈 건데 뭐 지적학 이런 거는 사실 용감하게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초 분야인데 기초 분야. 전공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전공으로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그냥 어디다 다 갖다 붙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세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공들이 내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미리 파악을 하고, 물론 이제 부동산 학과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학과라고 해서 이 과목들을 다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한번 보고 내가 어디에다 중점을 둬서 비전공자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그냥 제 블로그나 카페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어 플랜의 기본을 이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 카페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P 카페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발사업 동호회라든지 여러 이제 온라인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요즘에는 원래는 저게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집단이었는데 요즘 약간 취업 사이트로 좀 바뀌는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정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교육기관, 여기 생산성본부에서 또 오셨는데, 프로그램도 나중에 하나 이제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들이 현직자들이 가르치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업들을 보시면 현직에서는 어떤 스킬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 부동산 관련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는 사실 그 회원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인데, 그곳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이상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들의 자료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클리핑 같은 경우도 어떤 카페에 가면 이제 본인이 모아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현업의 그런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시장 동향들을 계속 주시적으로 이제 알다 보면 업계에 대한 정보들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선배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회사에서 뭘 했는데 무슨 용어도 부동산 용어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막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알고 보면 다 이런 거를 보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업계에는 없지만 내가 업계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회사 소개서라든지, 회사 소개서를 딱 열어보면 그 회사의 조직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 이 팀에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데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인력들이 어떤 경우 사진도 있고 어떤 업계를 경력을 거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업계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력서하고 이제 자기소개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이력서라고 자기소개서를 많이 받아보는데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력서가. 근데 이력서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세일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찝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써야 되는데, 그냥 다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책을 좋아하고 이런 식의 이력서를
수만 통, 수천 통 받는 사람들 딱 보면은 딱 두 문장 읽고 그냥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게 판단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헤드라인도 좀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읽을 수 있게끔 뭔가 약간 끌리는 그런 글들을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력서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글로도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 자기소개서는 이제 여러 번 고쳐 읽더라도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에 갔어요. 가서 인터뷰에 앉아있는 사람들 몇 명 딱 보면 거기에서 인사 담당자다 아니면 부동산 실무 담당자다는 그 질문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실무자가 직접 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내가 이제 채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니까 인사 담당자보다는 이제 실무자를 공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뭐 저도 그랬었고 일단 뭐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지금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데 뭐 도전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있다가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뭐 회사 공고가 나오면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력서나 뭐 그런 거에 보면은 떨어진 사람은 다시 지원하지 말 것 이런 거 전혀 본 적 없거든요. 떨어져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나오면 계속 넣는 거고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리크루팅을 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잘린 거죠. 다른 회사를 이직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똑같은 자리를 뽑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팀에서 팀원을 뽑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이력서는 계속 넣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뭐 습관이 바뀌면 또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뭐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좀 갖고 지원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플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직무들을 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직무가 있는 곳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일단 직업이 생기는 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부동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거기에 담당하는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에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서 또 그 직무가 같은 직무라도 어떤 부동산, 뭐 오피스 빌딩의 전문가, 아니면 뭐 리테일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수익이 원천이 나오고 이 라이프 사이클은 이 두 가지 수익을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 개발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분야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 금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운영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세일즈의 한 부분인데 임대차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는 이 사용 수익하는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IFC도 이제 그런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AI 캐나다계 그 투자 운용사인 브룩필드로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 세계에서 몇 손가락의
꼽는 정도의 큰 이제 거래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그걸 알 수 없지만 신문지상에서는 뭐 거의 3조에 가까운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직업들이 생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 이제 업계지도라는 사이트 그 책 블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이제 직업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개발 주체들의 이제 항목들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시공이나 뭐 건설 디벨로퍼,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사실 이쪽에서는 돈 버는 직업들은 뭐 디벨로퍼 빼고 나머지는 뭐 크게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로 이제 돈을 많이 다루고 이제 버는 분야들이 이제 금융이나 이런 투자 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커리어 플랜 관련해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좋은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뒤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금융에서도 부동산 이제 대체 투자 분야로서의 그 입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은행에도 있고 각종 연기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자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직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데도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이쪽에도 사이드에도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기구는 사실 그 껍데기입니다. 비히클이라고 해서 뭐 도관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실제 돈은 여기서 갖고 있고 이 투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요즘에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커리어 플랜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 취업준비생들 보면은 이제 자산운용사나 투자회사로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목적을 잡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초를 쌓고 이제 투자에 가는 방향도 있는데 먼저 올라가 있어서 이제 조금 기초가 어려운 경우들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몇천억 하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무법인,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신한킴이나 뭐 김앤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뭐 계약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들과 그 이제 뭐 수익 모델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회사에서 이제 그 빌딩의 가치나 부동산 투자 가치에 대한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회사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자산 실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마 이제 취업 준비생들 이제 자산관리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산관리 회사를 밑에서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도 이제 부동산 직종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나 임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관련 직종들이 어떻게 좀 세분화가 되고 어떤 직종들인지 대충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를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오피스 빌딩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했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호텔이나 리테일,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에 대한 건 요즘에 뭐 이제 임대주택을 가지고 그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주거용을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도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책에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이제 법률과 관련된 그 이제 좀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기준으로 이제 뭔가 분화가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면 좋겠지만 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 핵심을 말씀드리면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제 법제처 이제 법조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다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법들은 그 조문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부동산 그 투자회사법은 이제 부동산만 위한 거니까 그거를 하나 다 읽어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기준이 되니까 그 운용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법을 따라서 업무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제도들은 한 번씩 그 국민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나중에 현업에서도 이제 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도 하게 되니까 이런 법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 업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업계가 뭐 넓기는 한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삼각형이라는 게 꼭 뭐 가물관계도 있지만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보면은 이제 거기에는 피라미드 관계로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AM 쪽은 이제 돈을 투자하고 금융 측면에서 다가가는 게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AM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동산을 받아서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가 이제 PM,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통 그냥 직업도 많고 직장이 가장 많은 그 회사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PM, 보통 이제 PM 회사에 LM이라고 해서 리징을 하는 사업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리징만 하는 중소형 임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그 퍼스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상업용 부동산이 그 일반 주거용과 다른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계시는 파트가 이제 FM 파트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좀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M도 이제 뭐 시설 미화, 보안 안내, 주차 등 이렇게 그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FC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PM하고 AM을 같이 하는 조직인데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조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크다고 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그 PM 회사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로고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걸 보면은 이제 국내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국계 회사들,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좀 찾으시면은 뭐 다 찾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독특한 특징을 보시면 여기 빨간 거는 이제 회사가 없어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뭐 서머원이나 S1, 그다음에 뭐 메이트 플러스, 뭐 한화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연유는 이제 보험사를 하게 되려면 그 지사나 브랜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부동산을 다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쪽으로 업역을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여기 뭐 롯데자산개발은 이제 롯데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고, 뭐 KT 에스테이트도 뭐 요즘에 뭐 체험도 많이 하고 하는데 KT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전화국 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화국 부지들 보면은 땅은 넓은데 뭐 2, 3층짜리 빌딩에 그렇게 갖고 있는 토지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은 뭐 그 우정국도 있습니다. 우체국도 옛날에 보면은 전국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회사들은 뭐 이제 CBR이나 세빌스, 뭐 존슨랑 라살, 그다음에 푸시먼 웨이크필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회사들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를 찾으실 때 사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거를 다 정리를 해보고 뭐 성향들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실제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나는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데 음치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도 직업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좀 재미없어지고 괜한 의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셔갖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선택하라고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삶과 일의 조화. 지금 뭐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업이 지금 뭐 죽을동 살동해서 내가 좀 취업만 되면 될 것 같지라고 하지만 입사하고 1년, 3년 지나면 대부분 이직 생각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다 그렇게 바뀌고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삶과 일의 조화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커리어 플랜하고 잘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찾는 법에 대해서 혹시 이건 그냥 다 쉬운 건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했던 내용들하고 좀 중복이 많이 되는데 홈페이지 보시고 뉴스 검색 보시고 그간 올라온 취업 공고를 보시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헤드헌터가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직무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 지식들을 회사에서 원하니까 내가 그거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취업 공고들도 빠짐없이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현직자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현직자들이 있는 곳에 꼭 가보세요. 그래서 가봐서 그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은 뭘 좀 고민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쓰면서 한 선배한테 제 좀 추천사 비슷하게 좀 조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써주기 싫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업을 추천하진 않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이제 일하면서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업이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들이 이 업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나 이런 쪽 분야예요. 그런 분야에 꼭 내가 직업을 추천해야 되냐. 금방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직업이 꼭 좋은 직업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거꾸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생각하는 거랑 이제 들어가서 차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보통 사람의 심리상 나한테 좀 유리하게끔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건 나랑 비슷하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꼭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통한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정자가 다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그냥 들러리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현직자한테 정보를 소스를 좀 더 듣고 가면 그런 쪽에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자기개발과 관련된 좀 얘기이긴 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도 요즘에 또 부동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책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도 좀 찾아보시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이력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을 높이려면 처음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팀에 가게 되면은 누구누구 어디 가서 빌딩 가서 임대까지 알아와봐, 그런 거 시켜요. 전화해서 이제 임대 기준가 알아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 빌딩에 전화를 해보고, 어떤 경우는 그 빌딩에 가서 1층에 가면 이제 빌딩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인 명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은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PM사에 내가 지원을 하는데 그 관리하는 빌딩에 가보는 거예요. 가봐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여기 관리실 어디냐고
관리소장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가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잡상인 취급 받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뭔가 얻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심지어 어떤 친구, 제가 만난 친구 중에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공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보려고 그 투자 그 설명회에 직접 가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아니면 인터뷰 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판매하는 회사였다고 하면은 그 친구에 대한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이런 거죠.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은 세일즈를 하던 관리를 하던 나중에 투자를 하던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금융은 이게 최첨단 금융공학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수학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지식들은 이제 전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부동산은 이제 문서나 기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건설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다 컨설팅입니다. 그거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이걸 팔기 위해서 마케팅 제안서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형의 뭔가를 창출하는 게 없습니다. 다 문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문서적인 것들이 보기가 좋아야 세일즈가 잘 됩니다. 아까 이력서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업에서도 보고서를 매달 써야 되고 세일즈 레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 지식을 사실 대학교 때는 그렇게 할 일이 없겠지만은 좀 더 찾아보시고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일단 퇴근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퇴근 못하고 있으면 이제 빨리 퇴근해야 집에 가서 자기개발도 하는데 자괴감이 들게 되죠. 이제 업무도 안 되고 집에는 늦게 가고 욕은 그 다음날 먹게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면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어, 어학 능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영어를 하면 일단은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 부동산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전공자고 원어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원하는 영어는 네이티브급이 아니고, 실제로 현업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말하고 영어를 한 50대 50? 이 정도로 하는 분들이 그 업무의 퍼포먼스가 되게 좋고 더 좋은 역량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에피소드 중에 너무 이제 부동산 관련 영어 전문 인력을 뽑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어민 친구 같은 애를 뽑았는데, 친구가 나이도 같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존대를 안 하는데 팩스를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한글같이 틀린 거예요. 그런 팩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그런 분들은 좋은 평가를 못 받거든요. 영어는 그냥 의사소통 정도만 돼도 저도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IFC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영어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경력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어만 조금 하면 일단은 들어가면 됩니다. 외국계 회사도 일단 들어가면 내쫓지는 않으니까 그냥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영어 맨날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 위에 전무님이 외국인이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월요일 아침에 10시에 자기가 이번 주에 할 걸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무님은 이제 한국에 오래 계셨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실패하셨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1년 들어왔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그냥 할 일을 한국말로 얘기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원탁회의 한 이렇게 15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해야 돼요. 너무 적게 하면은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길게 하자니 영어가 안 되고,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
하지만 그게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코앞에 닥치면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영어를 좀 하루라도 좀 꾸준히 좀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아까 그 이제 금융과 관련된 얘기 드리는데 뭐 이제 엑셀 같은 거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부동산 다 데이터 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도 뭐 기본적인 함수 같은 거 쓰셔야 돼요. 뭐 엑셀이 뭐 대학교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현업에서는 보고서도 엑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숫자는 이제 부동산에서 숫자가 틀리면은 이제 굉장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함수 기능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오류들을 줄여드릴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그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자기 개발 관련된 건데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런 거니까 이제 비전공자 관련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시도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괜히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업계에 내가 일단은 어떻게든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들어갈 것만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남들보다 뭔가 떨어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행해보시고 그거를 꼭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떨어졌으면 가서 왜 떨어졌는지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치고 이력서도 다시 만들고 새로운 회사에 지원할 때는 다른 걸로 무장해서 가셔야지 그냥 있던 거 다시 던지고 막 그런 식의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이제 뭔가 엮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내가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좀 티를 내실 수 있게끔 교육도 좀 참여하시고 이제 그런 걸로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친구를 한번 봤어요. 연대에 다니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자격증 중에는 어떤 자격이 돼야지 교육을 듣고 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자격은 안 되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나중에 뭐 될 대로 되라지 일단 가면은 내가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현업에서는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지 그거를 들으러 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의 자산운용사에 합격을 했다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좀 적극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그런 이제 뭐 진입장벽이나 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업계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격증 관련 얘기인데 사실 자격증 저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제 동기부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엄한 자격증 따지 마시고 법에서 아까 법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법에서는 어떤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IFC 같은 게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이 등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를 수가 없겠죠? 자르면 또 뽑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비용 별로 안 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감정평가사를 하겠다 회계사를 하겠다 이런 자격증들은 사실 단기간에 취득하기는 쉽지 않은 자격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효과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대학생이면 이제 도전해볼만 하지만 이제 뭐 바로 도전해야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에 시간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단 자격증은 그냥 객관적인 증명일 뿐입니다.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현업에서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실력을 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증명만 하는 것 뿐이지 뭔가 이제 좀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로드맵인데 이 로드맵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공자하고 비전공자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전공자는 이제 학사, 대학원 나오셔서 이제 오시는 경우 있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다가 자격증을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고, 가능성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학력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야간 대학원을 간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그 대학원에 가고 그러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 대비 어떤 분들 유학이나 대학원에 대한 것들 여쭤보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력들도 요즘에 뭐 NYU 나오고 뭐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초기 때 이제 가신 선배들이 다시 돌아와서 높은 고위직에 가시고 뭐 이렇게 경력을 삼아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크게 그 연봉으로 일단 뽑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 대학원 같은 데 가면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를 그럼 투자 대비 나중에 이직을 하면서 내가 연봉을 올려서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학원 멋으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라. 그래서 대학원도 그 나이에 맞게 전략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건대 대학원 갔다가 떨어졌어요. 대리 때 대학원 보냈는데, 그때는 그런 이제 대학원, 야간 대학원이죠. 야간 대학원의 그 생리를 잘 모르고, 보면 이제 야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네트워킹을 위해서 업계의 사람들 이제 구분해서 뽑습니다. 이제 변호사 쪽, 뭐 건설사 쪽, 부동산 자산관리사 쪽. 이제 저는 이제 뭐 대리 나부랭이가 지원했으니까 똑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업황이,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대학원들도 이제 학생 수들도 좀 줄어들고, 뭐 이제 대학도 이제 돈이 들어와야, 학생이 들어와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선배분들은 야, 들어오면 100%야 뭐 그러는데, 이제 저는 굳이 그걸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생각에,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그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대학원이나 이런 걸 가지 않더라도 그냥 본인이 노력을 하면 이렇게 현업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저는 제가 그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내가 어떤 회사에 갈 거고 나중에 언제는 직급도 얼마고 연봉도 얼마다.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 가게 된 것도 처음에 이제 외국계 회사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이제 원 위에 이제 AMC라고 하는 데가 이제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외국계 회사 보니까 제가 똑같은 일을 해서 딱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좀 영어 잘하면 내가 저 일을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언젠가 한 번은 외국계 회사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좀 실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현직자들이 어떤 커리어 맵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관리회사에 많이 갑니다. 자산관리회사에 가는데, 자산관리회사에 보시면은 모든 직무가 있습니다. 컨설팅도 있고, 임대도 있고, 메인 매각도 있고, 뭐 그런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냥 임대로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컨설팅에만 집중을 하셔서 가시는 분들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AMC,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를 하는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금융 브로커리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증권사나 신탁사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나 디벨로퍼, 자기가 자기 자금을 갖고 개발을 하는, 그리고 뭐 심사역이 되거나 이제 그런 커리어 패스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연봉은 높지만 인원이 적어요. 이렇게 갈수록. 뭐 여기 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자산관리 회사에 이제 일을 맡기고 또 다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인원이 적어지고 연봉은 올라가지만 그리고 올라갈수록 그 수명 또한 짧아지겠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운용사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나는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나 이제 오피스 빌딩 그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관리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커리어 플랜을 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지금 계속 이제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동산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수명 주기를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40년에서 50년을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건설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가 되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비용이 거의 80%이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80%가 유지 관리라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개발 파트고 여기는 이제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자산 관리 파트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곳에 직업이 있고 그곳에 오래 갈 수 있는 직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자산운용사가 커리어 맵으로서 이제 끝까지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산운용사 이제 뭐 제 또래들 보면은 뭐 팀장급이 대부분이고 저희 선배 바로 윗부분들이 뭐 본부장급이거든요. 그러면 뭐 40 초반 뭐 이런 분들이 뭐 팀장에서 뭐 본부장은 40 중반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물론 이제 다른 직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는 임원들은 회사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임원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라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시간이 이거 40분까지만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9시까지인데 원래 지금 끊어야 되는데 좀 더 한 10분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실제로 그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 이제 들어왔다가 자산운용사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지금 IF 서울에 있고 전문가로 도착 지금 뭐 부장 달아줘야 되는 부장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만 난 부장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교롭게 오늘 그 저희 회사분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 그 회사 내부에 프로모션 그 타이틀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가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로 한 번 더 가서 IFC와 같은 이제 대형 부동산을 새로 세팅하고 이제 새로 뭐 만드는 그런 쪽에 커리어 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이나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커리어 맵으로 한번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직자를 만나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현직자들은 사실은 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사실 도전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데 가보시면은 현직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강연회라든지 뭐 그런 데 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번 뭐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게 뭐 부동산 이제 그 재직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에 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게 그다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가서 안 맞으면 나 부동산 업계 적응이 되는 거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직자를 한번 좀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바이스 부분인데 이건 약간 부록 같은 거니까 빨리빨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턴 제도하고 비전공장, 외국회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턴에 대한 그 제가 생각하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있고 여기 중심에 인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같이 실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인턴을 쓰면 비용이 절감이 돼요.
적은 금액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외 홍보도 돼요. 아, 우리 회사는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 활동으로, 그러니까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친구를 써보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 리스크가 경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가 뭐 중점이에요. 그렇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면이 이면에서 좀 있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인턴은 되게 뭐 이제 내가 회사에 됐으니까 가가지고 나의 실력을 좀 발휘하고 뭔가를 좀 보여줘서 내가 꼭 채용에 합격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또 반면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실무자들은 딴 생각을 해요. 인턴이라고 하면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 시켜요.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시켰는데 이 친구 나가버리면 내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간단한 업무나 좀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또 극복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거의 인턴계의 신화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오피스 빌딩 저희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IFC를 이제 누가 외부에서 방문하면 그 빌딩을 안내해줘야 되는 직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어떻게 들어온 인턴이 사원이 되고 얼마 전에 대리까지 진급을 하고 거기에서 직종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어드민 업무를 했는데 이번에 뭐 관리 업무까지도 맡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제 인턴 제도 정말 잘 활용을 한 거죠. 막 어디 막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무조건 간단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돼요. 인턴이라고 하면 괜히 이제 꿍하게 있고 뭐 구석에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지 이런 거는 다 보면 돼요. 가서 보면 되고, 회식 같은 거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가가지고 발 담그고 한잔 먹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날 같이 친해지는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성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뭐 인턴을 보면 나는 되게 부끄러운데 이 회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아니야. 여기 인턴 친구 들어왔으니까 뭐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한테 좀 더 사람들이 애정을 가고 그 친구의 이제 평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씀 많이 못 드렸는데 사람의 그 평판 조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이제 일단 회사 들어가면 한 명을 잡으세요. 잡아갖고 저 사람하고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뭔가 좀 뜯어내야지, 뭔가 배울 게 없나 이런 측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안 도와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하시면 꼭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들에 대한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잡학이고, 그 제너럴리스트가 곧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보셨던 법도 알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회계사나 뭐 그런 뭐 간평사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은, 그리고 임차인들도 각 산업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뭐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말을 섞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벨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뭔가 하나를 파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잡학, 뭐 이렇게 폄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컨설팅만 해야지 해서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만 해야지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금방이라도 바꿀 수 있으려면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인터뷰에 가면은 모든 거를 좀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갔다는 거는 내가 비전공자지만 뭔가 강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터뷰에서는 비전공자들한테 더 좋은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을 체크해보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공자 사실 뭐 크게 별다른 내세울 게 없잖아요. 부동산 전공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전공자가 인터뷰에 갔다는 거는 뭔가 내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특출난 그런 재밌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갖고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스펙은 역차별을 받아요. 얘 좀
다 나갈 것 같아. 이런 애 제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눈높이가 달라요. 부동산 업계에 들어오면은 내가 진짜 나는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고 부동산 전공자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들어오면 그런 일을 시키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 가면 바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친구 군대 가면 불 닦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회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스펙은 실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앉은 내가 뭐 박근혜 친구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남을 만한 친구를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아, 이거 뭐 특출나게 뽑아서 뭐 부동산 뭐 좋은 일,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뽑겠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40대여서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냥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즈가 어떤 그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일즈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형 빌딩이나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 같은 거를 이제 임대를 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도전을 하면 사실은 진입 장벽도 낮을 뿐더러, 물론 이제 거기서 성과를 내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진짜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쪽에 좀 두드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 리맥스 코리아나 ERA 같은 경우는 외국계 부동산 프랜차이즈예요. 외국에서는 그 강한 장점이 뭐냐면 그런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직접 비전공자들이 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회사 쪽에 가보시는 것도 저가 만약에 40대라고 하면 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화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업계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시던 뭐 분이 계셨는데, 그 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콜드콜링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무작위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교육을 하는 와중에 계속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수화기를 턱 테이프로 묶었대요. 묶어가지고 이거 끝날 때까지 놓지 말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뭐 정말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뭐 교육도 하고 그 커리큘럼도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외국 회사에 들어가는 법은 뭐 그냥 간단합니다. 영어하고 부동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외국 회사에 누가 날 뽑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어가 정말 네이티브를 원하는 포지션도 있고 아닌 포지션도 있어요. 근데 아닌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물에 흘러가다 보면 뭔가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내 커리어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약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회사랑 외국 회사의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업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뭐 이제 투자 자산들이 이제 다양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에 뭐 오피스 빌딩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텔이나 뭐 리테일,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임대주택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야의 흐름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부동산도 이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그때 흐름을 잘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해외 쪽이 지금 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영어랑 또 이제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에 이제 저 마칠 건데, 이거 하고 이제 질문 받을 건데, 그 이제 강연에 이제 오신 분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책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대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책을 읽고 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좋으니까 거기다 리뷰를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겠죠? 거기서 보시고 제가 좀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 세 분을 좀 모셔가지고 그 IFC에 좀 모실 수 있게 해서 제가 외근이 없거든요. 외근이 없다 보니까 IFC에 오시면 제가 뭐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좀 뭐 직업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Q&A 시간 하면서 마치고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시간이 필요하면 바로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내주셔서 질문해 주시고